안녕하세요. 저는 KBWM 투자자문단에서 은퇴 노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곽재혁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이제는 일이든 개인적인 목표가 됐든 그간의 성과들을 잘 정리해보고 만약에 빠지거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마무리를 지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저축이라든지 투자가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 좀 미뤄졌다든지 빠진 게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씩 챙기고 마무리를 지어가야 될 때거든요.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하시거나 만들어 두셨던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이제 개인 퇴직계좌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빼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 상품은 둘을 합해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경우에 따라서 최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이제 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통해서 최대 92만 4천 원에서 경우에 따라 148만 5천 원까지 매년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노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하게 되면은 3.3%에서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후 대비 1순위 아이템으로 이제 이 상품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저축을 하다 보면 이게 제일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축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데 노후 대비는 먼 훗날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입을 미루거나 또는 연말정산은 받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성과가 안 좋은 거죠. 오늘은 이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받은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사례로 소개시켜드리고 또 그에 대한 답변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노후 준비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모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오늘이 분명히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KB경영연구소의 2018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실린 설문조사 자료예요. 40대와 50대 가구주 중에서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가구로 응답한 경우가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각각 51.9% 그리고 53.7%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은퇴가 10년 남짓 남았는데 절반 이상은 아직 은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또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적인 여력 부족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적인 여유 및 건강, 여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 준비가 잘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설문조사에서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40대, 50대 경우를 놓고 보면 각각 16.8%, 22.5% 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보통 이하라고 답변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분들도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늦게라도 준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나중에 부담은 어떻습니까?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60세의 은퇴를 예상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3억 원의 재산을 지금부터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30세부터 준비할 때하고 50세부터 준비할 때 각각 부담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날까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은 연 수익률을 3%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50세의 경우에는 매월 215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된대요. 하지만은 30대부터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51만 원으로도 가능한 걸로 나타납니다. 부담 측면에서 훨씬 적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도 월 215만 원을 저축한다?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51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죠.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실제 필요한 금액은 한 월 45만 원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부담이 적은 거죠. 만약에 자녀 부양 부담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참에 좀 더 가입 금액을 늘려보실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무조건 노후 대비해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때 가급적 세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답으로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고령화 때문에 50대가 이제 이전의 50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은퇴는 10년밖에 안 남은 거죠. 하지만 은퇴 후에 살아갈 날은 40년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갈수록 연금자산 마련에도 더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50세 이상인 분들께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올해 변경된 이들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에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아닌 경우에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IRP의 개인 부담금에 대한 한도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최대 한 해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3년까지 이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한도가 초과되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해도 저는 저축 여력이 되면은 가급적 이들 상품을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세액공제를 안 받는 경우에는 어차피 발생하는 수익금에만 세금을 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운용해서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그때 발생하는 세율이 15.4%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잘 운용했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이 3.3%에서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도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속상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격차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퇴직 이후의 삶의 수준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50만 원씩 저축을 해도 연 1%짜리 정기예금에 만약에 내가 넣어서 운용을 했다면 아마 30년 후에 이 자금은 2억 원 남짓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연 6%의 수익률로 내가 운용을 했다면 5억 1천만 원, 그리고 7%의 수익률로 운용을 했다면 6억 1천만 원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요즘 0%대 금리의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투자가 사실 뭐 좋든 싫든 필수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투자는 높은 수익의 이면에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는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신 데는 분명 나름대로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셨을 거예요.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양한 재테크 관련된 컨텐츠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또 요즘은 기관들이 주최하는 다양한 공개 강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 내서 참여를 하시다 보면은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찾아야 된다면은 꽤 오랫동안 내가 이 상품에 가입을 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동안 펀드에서 투자했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냐, 손실이 나면 어떡하냐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하나의 계좌 안에 여러 개의 상품을 담아서 운용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물론 연금저축 펀드도 하나의 계좌 안에 여러 개의 펀드를 담거나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불안하다든지 이럴 때는 MMF라든지 안전한 채권형 펀드로 내가 자금을 옮겨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관리가 너무 복잡하다, 여러 개 펀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최근에는 금융기관들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 내에 편입되는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짜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걸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내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은 KB국민은행의 K보쌤이라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예시 자료입니다. 매월 추천 펀드별로 상품을 선택하고 이렇게 비중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추천 펀드명과 비중을 체크하셔서 내게 맞는 투자 성향에 해당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만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의 경우 여기에다가 1년에 한 번에서 또는 두 번 정도 성과와 원인을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성과에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포트폴리오로 좀 리밸런싱을 해주시는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이것마저 번거롭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대신해주는 TDF라는 상품도 있거든요. 지금 화면은 TDF가 은퇴 시점에 맞춰서 내 연령에 맞는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배분해주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적합한 상품들을 자산운용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해주고 골라주는 이런 상품이 TD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여의도 5번 출구를 통해서 더욱더 은퇴노와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